이번 사연은 아주버님 부부에게 인간이라면 시어머니 정성을 다해 모시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재산 받은 것은 장남이니 당연한 것이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에 있어서는 나만 자식이냐 이러는 게 인간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며 맞벌이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집안일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이 많았어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이 말이 마음속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별 욕심 없이 회사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며 사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주버님 부부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내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에게 시아버지의 재산이 다 갔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선택이고 자식 입장에서 불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저는 아주버님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당신들이 시어머니 모셔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학생이었는데 무슨 돈으로 아이 낳고 살았을까요? 시부모님이 모든 돈을 대주셨겠죠?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지원을 약간 받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럽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연봉이 큰 편이어서 사치만 하지 않고 살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현재는 자가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 때 받았던 대출금은 얼마 전에 다 갚았어요.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로 돈이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금에 넣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안정돼 보이는 집일 거예요. 시어머니는 항상 장남을 위해주고 차남인 저희 남편은 좀 싸늘하게 대하셨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아주버님은 집안을 위해 한 일이 없었어요. 처자식을 위해 직장 다닌 것도 집안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말이죠. 실상은 시어머니 말씀에 정반대입니다. 아주버님이 철없는 아들이고 저희 남편이 장남 같은 아들이죠. 저희 결혼하기 직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은 모두 아주버님이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저도 남편에게 얘기를 듣긴 했지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주버님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기본돌이만 하며 살았는데도 동네 분들이 저희 남편이 장남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도 집안 대소사에 신경을 쓰긴 했는데 그건 자기가 장남이라고 어깨에 힘주기 위한 것들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장남이 그렇게 소중하셨나 봅니다. 형님도 맏며느리로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형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댁 행사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며느리가 할 일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형님은 존재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니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임신 중일 때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혼자 다녀오겠다며 저는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남편 혼자 보내기 안쓰럽더라고요. 가서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아주버님과 형님 걱정만 하셨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자식돌이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자주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도 잘해요. 형님은 제 앞에서 본인 친정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용돈을 수표로 받았다. 집에 기사도 있었다. 이런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사치했던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아끼고 돈 모은 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형님은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 후로 형님은 제 앞에서 친정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형님이 그런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잘 살다가 망해서 지금은 형님의 부모님은 산동네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집은 사치하다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욕할 텐데 자신의 치부를 자랑 삼아 말하는 형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아이 둘을 낳았지만 아이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원비를 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아이 태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준 것이 전부였어요. 둘째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 오셔서 10만 원이 든 봉투를 던지듯이 주고 가셨는데 그날 남편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하도 큰 소리로 울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숨쉬기 불편해하면서 우는 남편을 보며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입원하시는 날과 퇴원하는 날에 병원에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나서 자식들을 전부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원하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살아야겠다 하시더군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은 아주버님에게 전부 상속해 주었는데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을 저희 남편에게 줄 테니 저희 보고 본인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속물인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형님은 바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재산을 전부 시동생에게 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너희는 아버지 재산을 받지 않았냐 했는데 형님은 그건 아버님한테 받은 거죠. 어머님한테 받은 것은 없잖아요. 이러더군요. 그리고 형님 하는 말이 이 집이 1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아버님한테 받았던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장남이랑 차남이 똑같은 금액 받는 거잖아요. 장남이 제사도 지내고 집안을 위해 고생도 하는데 차남이랑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황당했지만 시어머니도 황당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시어머니 살고 있는 집은 저희와 자기네가 반씩 나누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모시는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수님이 맏며느리고 형이 장남인데 집안을 위해 고생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와서 일 다 했지. 제사 지낼 때 형이 제주 역할 한 게 고생이에요? 그리고 20년 전 10억이랑 지금 10억이랑 같아요. 부동산이면 10배가 올랐을 수도 있고 물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시어머니 재산을 탐내서 저러는 것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다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나중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던 제가 나서서 말을 하니 다들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지금 50억도 넘으니 아주버님은 50억을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집을 받으면 10억 정도를 받는 것인데 그럼 아주버님은 우리보다 5배를 상속받은 것이다. 그럼 시댁 모든 일을 아주버님과 형님이 다 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형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 정도 받았으면 시어머니도 형님이 평생 지극정성을 다해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인간이면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땡땡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요. 엄마는 형이랑 사세요.
이 사람 말대로 형이 재산 많이 받았으니까 사람이라면 엄마 잘 모실 거예요. 이랬는데 형님은 그럼 우리가 이 집을 받아도 되는 거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이 집은 땡땡 아빠가 받을 거고 형님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 돼요. 싫다면 저희는 아버님 재산 유류분까지 소송해서 아주버님한테 다 받아낼 거예요. 형님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조리원에 오셔서 10만 원 든 돈 봉투 던져주고 가셨을 때 땡땡아빠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울었어요. 조리원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차별하셨으면 저희랑 살겠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저 이때 시어머니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참 가여웠어요. 남편은 형이 시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버티면 어쩌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이러더라고요. 남편 마음이 복잡하겠죠. 저도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조금이라도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산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말이죠. 부모에게 편애를 받은 자식은 왜 꼭 나중에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법칙 같은 걸까요? 쓰니님이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